과제는 요양문 79분. 이건 뭐 오늘 답변서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요양문 접근법 해드릴 거예요. 오늘 요양문 접근법 하고 목요일에는 한미추론, 미추론, 미추론도 접근법 해줄게. 그래서 잘 듣고 뒤에 몇 개였지? 여기까지는 맞지? 표시하고 왔어? 아 괜찮아 괜찮아 맞아 어려워 그래서 상금절이라서 근데 아니야 근데 이게 참 청소는 그러면 일단 오늘은 명사이에 좀 나간 다음에 요양문 접근법 해드릴게요. 명사부터 하던 거 우리 좀 나갈까요? 자, 스위치. 안녕 왔어? 편한데 안 또? 청소 일단 문법은 내가 오늘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문자 보냈는데 청소느라 내가 별로 볼 수가 없었겠다. 알겠어. 무게 차례요. 조정하면 되겠다 이제. 맞다. 자, 이거는 개별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개미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어동사라고 있어요. 이어동사가 뭐냐면 이어는 말 그대로 숫자 2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어자는 단어 할 때 그 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동사가 있어. 그 두 단어는 동사랑 부사가 이렇게 결합돼서 두 단어가 되거든요. 이런 걸 이어동사라고 해요. 자, 이어동사는 모두 어떤 동사냐 하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예요. 목적어는 행동의 대상을 가리키죠. 그럴 때 목적어의 위치를 어디다 쓰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트라는 동사는 뭐뭐를 먹다잖아. 그럼 대상이 필요하죠? 그럼 당연히 이트의 대상은 그냥 뒤에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동사 뒤에 쓰면 되는데 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의 위치가 맨 뒤일 수도 있고 사이일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뭔 얘기할 거냐면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 있잖아요.
I, me, him, her, us 이런 것들 목적어를 대명사를 쓸 경우에 반드시 어디 써야 되냐면 반드시 동사와 부사의 사이에 둬야 돼요. 이어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한 동사 표현이에요. 그 대상이 만약 대명사일 경우에 반드시 위치는 사이에 써야 됩니다. 만약 목적어가 그냥 명사면요, 그때는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써도 돼요. 자, 밑에 예제를 보고 한번 볼게요. 자, 밑에 Please turn off the light라고 돼 있잖아. 이때 봐. turn, 턴이 돌다 뭐 이런 뜻이잖아. 동사죠. 그리고 off가 바로 부사예요. 아, 그러면 turn off라는 단어는 동사랑 부사가 한데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동사야.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이어 동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얘 뜻 뭐예요? 끄다예요, 끄다. 그럼 끌려면 뭐가 필요해? 대상이 필요하죠. 뜻이 뭐뭐를 끄다니까 대상이 필요하므로 타동사가 맞아요. 자, 그럼 뭘 끄는지 볼게요. 뒤에 뭐 끈대요? The light, 불을 끈대요, 그렇죠? 근데 light라는 단어는 대명사인가요, 명사인가요? 이거 그냥 명사죠, 그렇죠? 자, 그냥 명사면요 뒤에 쓴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아래 문장 볼게요. 똑같이 이어동사 썼는데 이번에 명사의 위치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부사 쓰고 앞에 동사 있는데 그 사이에 넣었죠. 이것도 상관없어요. 명사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써도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Turn up the light. 한 번만 따라해줘. Turn up the light. Turn the light off. 둘 다 상관? 없어. 괜찮아?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내려가 볼게. She picked it up from the floor. 자, 우리 pick이라는 동사, 집다란 동사 맞죠? up은 위로라고 하는 부사예요. 오케이. 이거 동사랑 부사가 연결되어 뭔가를 집다라고 하는 역시 이어 동사 만들어진 거 맞아요. 이거 이어 동사고 뜻은 뭐뭐를 집어 올리다, 집다잖아요. 당연히 대상이 필요한 동사니까 타동사가 맞아요. 근데 이 pickup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지금의 문장은 이제 뭐가 달라졌나 볼게. 뭐를 집나 봤더니 뒤에 이 시구이죠. 그것을 땅의 바닥에서 집어 올렸대요. 그것은 명사인가요, 대명사인가요? 대명사죠. 아, 드디어 이어동사의 대상이 대명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어동사의 대상이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에 놓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it은 pick up 사이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죠. 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문장 볼게요. 똑같이 pickup이라고 하는 이어동사를 썼는데 이번에 대명사 어디에 넣었나요? 예쁘게 그 사이에 쏙 넣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밑에 두 문제 제가 20초 드릴 테니까 빨리 판단해. 첫 번째 밑줄 할 것. 이어동사 밑줄 해봐. 붙어있고 목적어인 동그라미. 이어동사 밑줄 목적어의 동그라미 해줘. 그리고 목적어가 대명사인지 명사까지 써봐. 그래서 OX까지 할 수 있으면 해줘. 밑에 거는 어떤 이어동사가 적힌 걸까요? 동사랑 어떤 단어가 한 번에 연결돼서 이어동사가 됐을까? 이어동사 보통 우리가 수거라고 하기도 해요. 항상 붙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근데 다 하지 마. 우리만 해. 자, 다음 문장 봐. 얘기를 말해줘. 이어동사 뭘까? throw, 나이스, 그렇지. throw 동사 던지다 플러스 away는 멀리 가는 뜻이지. 회사 치면 멀리 던지다는 뜻이 돼요. 잘했어. 이어동사 맞아? 대상 누구예요? papers. 목적어 뭐예요? 명사네요. 그러면 아무데나 상관이 없죠. 밑에도
through 쓰고 away를 뒤에 쓰고 목적어를 사이에 썼는데 뭐 명사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셨나요? 하셨다면 잘하셨어요. 이걸 그럼 이해 다 하는 거야. 이어동사의 핵심은 이어동사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뭐 물론 대명사가 목적어다까지는 거두는 개념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어동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그럼 여기 이어동사 뭐 보이죠? 그렇죠. 푸돈. 푸돈이 뭐예요? 보통 옷을 입다라는 뜻 좀 많이 쓰이죠. 푸돈 입다예요. 이거 역시 이어동사 맞고 근데 여러분 이어동사인데 뭐가 지금 목적어예요? 대명사가 목적어인데 문제가 생겼죠? 이어동사 어디에 썼어? 뒤에 썼다, 그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동사 사이에 쓰라고 했죠? 이렇게 사이에 써야 된대요. 밑에 거 문제는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명사 파트는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알면 처음이라서 지금 앞에 진도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도 있고 틀린 거 설명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먼저 진도에서 앞으로 다시 가서 공간 맞춰야 되는 부분 가볼게요. 한번 사이에 어디서부터야? 한정사부터. 자, 한정사를 쭉 가보면 꽤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한정사 왔어요. 여기서 몇 번부터 하면 되지? 7번부터 볼게요. 자, 히스토리는 역사라는 뜻이죠. 이 역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일까 없는 명사일까? 진짜? 역사 한 개, 두 개. 역사는 역사라는 말은 셀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물건 같은 게 아니잖아. 자, 셀 수 없는 건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더는 어디에나 된다고 했고 어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어라는 건 언제 쓰죠? 무언가가 몇 개 있을 때? 그치? 그럼 한 개 있다라는 건 결국 그걸 센다는 거야, 못 센다는 거야? 그쵸? 근데 히스토리를 못 센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 못 쓰겠죠? 여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어떤 것들을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없느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 자, 카르스는 그 자체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죠. 이런 걸 뭐라고 했어? 가산. 가산은 셀 수 있다는 뜻이야. 가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카르스는 우리가 가산 복수라고 말할 수 있어. 셀 수 있는데 복수 형태다. 자, 그럼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고 했어. 가산 복수는 그 자체로 그냥 자동차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더는 어디에나 쓸 수 있고 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충돌이 나잖아. 여러 개라고 해놓고 한 개라고 쓰니까. 맞아요? 좋아요. 내려갈게요. 타임.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시간. 맞아요. 시간 못 쓰죠. 이거 말 자체는 못 써요. 시간이라는 말로 쓸 때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불가산 명사라고 했어. 불가산은 자연스럽게 단수입니다. 무조건. 불가산 복수란 말은 세상에 없어요. 셀 수 없는 건 다 그냥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불가산은 그냥 단수란 말을 해도 안 해도 불가산 단수입니다. 자, 그럼 셀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멋지면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할 때 쓰면 많이니까 되고 이건 셀 수 없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타임은 가산 명사이기도 한다. 뭘로 쓰일 때인가요? 우리 2 times, 3 times라는 걸 들어보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 배울 때 I have been there 3 times. 나 거기 가봤어 3 times. 세 시간? 횟수 있죠, 횟수.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게 몇 번이라고 할 때는 가산명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one time, 한 번, two times, 두 번. 이렇게 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쓸 수 있는 명사예요. 근데 1시간, 2시간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쓰지 않죠?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여긴 당연히 그들은 프로젝트를 끝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했고요.
10번 정보 민스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 정보 쓸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거나 some은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모두에게 쓸 수 있는 약간 몇몇이란 뜻이가 가능하고 어는 당연히 안 되고요. 11번 meaning. meaning 쓸 수 있을까요? 의미라는 뜻? 의미. 이거 신기하게도 의미하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추상적이지. 근데 얘는요 가상이에요. 이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더를 쓰거나 하나의 의미라고 한다면 어를 붙여야 돼요. 두 개의 의미면 two meanings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mean이라는 단어는 의미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mean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첫 번째 뭐였어요? 동사로서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타동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 형용사로 비열한 또는 인색한 그 구두쇠 같은 거 있잖아요. 비슷한 말인 거 같이 붙일게요.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mean이 s가 붙어야만 허용되는 명사가 있어요. 첫 번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나왔었죠. 수단인데 s가 붙어있지만 이건 이 자체로 수단이에요. 이거 가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는 어를 쓰고 means라고 써요. 여기는 s는 복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수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그때는 이제 어 대신에 to를 쓰고 means는 그대로 means를 씁니다. means는 단수 복수가 모양이 다 s가 붙어있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뭔 뜻이냐? 부나 재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항상 복수 형태로 씁니다. I have a lot of means. 나 재산 엄청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meaning은 의미라는 명사인 겁니다. 셀 수 있는 명사. 다음 respect. respect는 존중, 존경이죠. 이런 마음적 속성은 전부 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셀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some은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나 쓸 수 있다고 했었고 어는 쓰면 안 되겠죠. responsibility 이거 혹시 하나 뭐야? 민수?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면 아까 말한 존경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서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거나 더는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어는 쓰면 안 돼요. 14번 찬스. 찬스는 기회잖아요. 기회는 과연 셀 수 있을까요? 네, 셀 수 있어요. 기회 한 번 주세요, 두 번 주세요 말할 수 있지. 기회는 셀 수 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요. 한 번의 기회는 어를 쓰거나 그 기회라고 말하고 싶으면 더를 쓰거나 하셔야 된대요. 마지막 15번 mistake, 실수라는 말. 실수 어떨까요? 쓸 수 있나요? 나 실수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적 있어. 실수 한 번만 더 해봐 혼난다? 쓸 수 있다, 그렇지? 일상에 쓰니까 이걸 쓸 수 있는 명사라서요.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하나의 실수, 붙일 수 있고요. 그 실수라고 할 때는 더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여기 대명사는 몇 번부터? 쭉 할까요? 네, 여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부분 한번 시켜볼게요. 1번 The teacher gave the book to me. 2번 주어 자리 뭐 써야 돼요? 네. 3번 to the followed 목적격 자리 목적어. This is my pencil. 나을 해야지 명사 붙이니까. 5번 the girl next to. 그렇지. 전치사 뒤. 전치사 뒤도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격을 쓰죠. 6번 주어 자리 위. 땡큐. 7번 this bag is. 그렇지. hers. 이 가방은 그녀의 것이라고 말해야지 그녀의라는 말이 안 되죠. 8번 my parents love. 그렇죠? 목적어, 동사 목적어. 9번 the winner was. 자, 살짝 헷갈려? 동사 뒤는 비동사든 일반 동사는 상관없어. 동사 뒤는 무조건 목적격. 동사 뒤는 그냥 목적격이야. 비동사라고 this is I 이런 거 안 하잖아. this is me, it's me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무조건 목적격.
10번 주어 자리. 오케이. 11번 The teacher talked with 그렇죠. 전치사 뒤에 목적격. 전치사 뒤에 목적격. 12번 정답은? 아 이거 했어. 여기 12번 his 그렇죠. 그렇죠. 그의 오빠는 해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소유격. 다음 the bicycle is theirs 그렇죠. 저사정보는 그들의 것이야라고 해야지 그들 하는 말이 안 되고. 14번 the teacher asked him 동사비 목적격. 15번 the boy behind 헐 그렇죠. 전치사 무엇? behind 무엇? 전치사 뒤에 무슨 격? 목적격. 16번 계속 아니는지 주어 걸리네. I 17번 this classroom is ours. 이 교실은 우리의 것이야 해야 역시 되겠죠. The man is looking at them. 전치사 뒤 목적격. 19번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 is 이제 주저하지 않을 거지? 동사들이 무조건 목적격. 20번 their 그렇지. 그들의 해야 소유격으로 뒤에 명사 풀면서 그들 선생님이 할게요. 잘하셨고요. 내려가서 지시대명사 파트로 볼게요. 단수복수 이야기. 이거 1번부터 하잖아요. 3번부터 할게요. 민슬 이 소년 자 뒤에 있는 단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this this는 되죠? 이거 둘 다 정답이죠. this student 하면 이 소년인 거고 that student 하면 저 소년이죠. 소년의 위치만 바뀌지 단복수는 똑같이 단수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4번 R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이거 뭘 선택하면 될까? 한번 해볼 수 있어? R이란 동사를 쓰는 친구가 this R이야, those R이야? this? 그럼 does는 뭐 써? does가 뜻이 뭐지? 맞아. does는 그것들 또는 저 사람들이야. 그럼 복수네? 그렇죠. 둘 다 되겠죠? this, those 둘 다 돼요. 이 사람, 이것들은 비싸다, 저것들은 비싸다. 대상 위치는 다르지만 둘 다 복수를 가리키니까 둘 다 괜찮은 거예요. 5번 민수가 dog예요. 어떻게 할까? 그렇지. this 써야지 단수 취급하죠? this는 복수 써야 되죠. 6번 houses니까 어떤 거 할까? 그렇죠. those 할게요. 저 집들은 하고 복수 받아낼 거니까 좋아요. 7번 is야 뭐 쓸까? 그렇지. 둘 다. 이거 내 가방, 저것도 내 가방, 다 내 가방. 8번 apples 둘 다 그렇죠. 이사받을, 저사받을 둘 다 복수니까 9번 this or these 그렇죠. 여긴 뒤가 복수니까 this만 가능하고 10번 mountain 정답은 그렇지. 저기 있는 산 하나 단수 mountain. 11번 그냥 is네. 둘 다 그렇지.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둘 다 맛있어. 12번 cars 그렇죠. 이 차들 저 차들 위치만 다르고 둘 다 복수. 13번 is 그렇죠. 이건 내 핸드폰이야 했고 14번 are이니까 그렇죠. 쟤네들 내 친구들이야 쟤네들. 15번 flower 둘 다 이 꽃 저 꽃 아름다워. 16번 are 둘 다 이것들 아름답고 저것들도 아름답고. 17번 pen 이 펜 내 펜이야. 뒤에 단수니까 this 받자. 좋아. 18번 is 대 좋아. that is 저거 내 펜이야. 단수 받아야 돼. 19번 movie 둘 다 좋아. 이 영화 저 영화 둘 다 흥미로워. 마지막 20번 are 그렇죠. 얘네들 쟤네들 다 내 친구들이야. 잘했습니다. 다음 부정대명사 인증 몇 번부터? 6번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푸는 건 되게 간단해. 앞에 숫자가 있으면 더가 붙은 게 정답이고 앞에 숫자가 딱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으면 더가 없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패턴 잡아봐. 자, 6번 정답은 another? 왜? 맞아, 잘했어. 정답이야. 이건 쌤이 알려준 거에서 약간 변칙적으로 갔지. 왜? 얘가 디아더가 되면은 나머지 전부여야 되는데 이 말 뒤에 뭐가 있어? The rest라고 해서 나머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치? 그래서 더가 안 붙은 거 정답으로 아주 잘 체크했습니다. 잘했어요. 원래 보통은 이 문제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라면 이 자리에 이제 the other 하고 others, the others를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the others 쓸래, others 쓸래 하고 물어봤다면 숫자 단수가 있었고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정답인데 이거랑 같은 표현인 the rest를 써놨다. 잘했고요. 7번도 계속 민수 풀 거예요. 정답은 the others 좋죠. 왜요? 단서는 그렇죠. 2라는 게 보여요. 2라는 게 숫자가 보이면 마지막 설명하는 자리에 무조건 더가 붙은 게 정답. 8번도 정답은 the others. 더가 붙은 게 정답이네. 단서는 그렇죠. 책이 10권 있다고 말을 했고 나머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더 붙은 거. 9번도 정답은 the others. 또 더가 붙었는데 나머지 전부인가요? 마지막 설명이고 앞에 숫자 단서 있나요? 네, 있어요. 3가 보이네, 그쵸? 그래서 숫자가 알파가 붙은 게 정답이고. 자, 그럼 요거 하나 이제 알려할게요. 아윤아, 10번 문제 보세요. 그러면 더를 쓸래 안 쓸래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저 앞에 가서 총 몇 개 있는지 숫자가 적혔나요, 안 적혔나요? 그렇죠, 안 적혔죠. 막연하게 많다라고만 말했지 숫자가 몇인지는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맞아요. 아들스가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여기 몇 번부터? 3번부터? 자, another is, 그쵸? on, 이 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있을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4번도 another이니까 단수라서 멤버를 정답 될 거고. 5번 the other는요, 이 자체가 지금 명사로 쓰였네요. 명사로 쓰일 때는 단수치고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었죠. 나머지 하나라는 명사일 테니까.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the other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 뒤에 동사가 있는데 사이에 employee, 직원이라고 하는 명사가 껴있어. 그럼 이때는 the other이 형용사가 되어서 나머지라는 뜻이 되었는데 나머지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명사, 단수명사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명이면 나머지 직원이라고 말할 거고 나머지가 여러 명이면 나머지 직원들 모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7번이랑 8번은 제가 뒤에 스위치 문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내가 정답 맞출게요. 정보예요. 정보를 아까 셀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었다? 그럼 정보가 많던 적던 약간이든 몇 개든 간에 애초에 셀 수 없는 걸 아무리 나눠봐야 셀 수가 없는 거야.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수 취급합니다. 자, 8번은 반면에 몇몇 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총량이 뭔가 봤더니 the documents예요. 다큐멘트는 서류들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애초에 전체가 복수 집합이면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복수 취급한답니다. 이건 뒤에 술치에서 배울게요. 자, others입니다. others는 그 자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이라고 해서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복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are를 써야 되고요. 10번 the others가 뒤에 명사 없죠? 이건 이 자체가 명사가 된 거고요. 그럼 얘가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 명사입니다. 뜻은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거나 나머지 것들 모두를 가리키는 복수 명사가 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have를 선택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 대의 선택은 다 했었지?
4번 하면 돼? 4번 볼게요. 자, 이건 무슨 문제냐? it day예요. it day 문제는 it은 그것이라고 해서 하나 단수를 가리키는 거고 day는 그것들이니까 복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나 그것들이 앞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해석 문제예요. 그 상자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유리병들을 포함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상자는 단수고 유리병들은 복수예요.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는 이거 뒤에 있는 설명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치?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그래서 그것 또는 그것들은요 fragile이라고 하면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취약한, 연약한 이라는 뜻도 있는 추상 형용사고요. 그러면 안녕. 잘하고 왔어? 네. 그래서 이거는 깨지기 쉬운 것으로서 마크하는 표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표시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 담겨있는 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깨지기 쉽습니다. 주의하세요라는 거 어디다 붙입니까? 상자에 어디 붙여요? 생각해봐. 상자에 붙이는 것이 상자에. 유리를 담아놓은 상자를 조심하라고 붙이겠죠. 그래서 깨지기 쉬운 점이 표시된 건 지금 순서상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겉에 있는 박스, 그렇죠? 박스를 가리키는 것이 맞으므로 이지 선택할게요. 물론 억지로 데이데이라고 해도 막 아예 말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맥락상 보면 박스 안에 유리가 들어있으니까 그 박스에 보통 택배 박스에 깨지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붙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 처리할게요. 다음 거는 그 서류는 이때 명사편. 이 앞에 팩토리 이제 될 거야. 5번. 5번 볼게요. 그 서류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의 오류들을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된? 그 시스템에서 발견된 오류들입니다. 그러면 서류는 일단 단수예요. 그리고 오류는 복수예요. 시스템도 단수예요. 뒤를 가볼게요. and하고 그것 또는 그것들은 자 내용 같은 이게 단서가 되겠죠? 반드시 고쳐져야 된대요. 컴퓨터랑 오류랑 시스템 중에 고쳐져야 되는 건 뭐예요? 오류가 되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류들을 고쳐야 되므로 오류가 복수명사였으니까 대의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배토지 선택 유형입니다. 배토지는 모양 맞춰서 풀면 해석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몇 번부터? 3번부터 볼게요. 대토수 문제는 일단 뒤에 있는 후치 수식 패턴을 좀 보면 좋다고 했습니다. 뒤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골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 이건 반드시 비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보이니까. 그러면 이 앞에 시골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있나 볼게요. 봤더니 뭐가 있어? 큰 도시 지역이 있죠. 그러면 지금 비교 속성상 시골 지역 앞에 있는 녀석이랑 도시 지역 앞에 있는 녀석들을 비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파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노동자들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수입을 비교해요. 그럼 뒤에도 뭐예요? 도시 지역 노동자의 수입은 시골 지역 노동자의 수입보다 더 일반적으로 많다. 그런 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수입 자체가 핵심 명사가 되기 때문에 income 단수 맞죠? 그래서 that을 쓸게요. 가장 핵심은 the income이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자, 학생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수식 공부를 해외에서 유학하는 친구군요. 유학하는 친구들은요 종종 개발한대요. 기른대요. 기술들을요. 그런데 어떤 기술인가 봤더니 다른 기술이에요. 다르다는 건 역시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비교하겠다는 거 맞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대토스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뭘 비교하냐 봤더니 뒤에 속성 봐. Gained through domestic education. domestic은 국내의 또는 가정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국내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해외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비교 속성이 해외랑 국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겠다. 그치? 국내 교육을 통해서 획득된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다가 학생이란 말을 넣으면 맥락상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죠? 학생을 획득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공부 방식을 통해 획득되는 건 뭐 말하는 겁니까, 맥락상? 뭘 비교하고 있나요? 해외 공부하는 학생들과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무슨 차이? 그치, 기술 능력 차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기술을 비교하고 있는 거네요. 기술 비교. 그래서 유학생들의 기술들과 국내 학생의 기술들을 비교하고 있던 문장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건 기술이라는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skills를 받아서 도즈를 선택해야겠네요. 5번 볼까요? 5번도 that does인데 measured라고 되어 있어요. measured는 측정된 거잖아요. 근데 앞에 똑같이 측정된이라는 말이 있나요? 비슷한 거 있네요. 비슷한 거 뭐가 있나 봤더니 요거 recorded가 뭐지? 기록된이죠. 기록되고 측정되는 건 같은 과정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누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앞에 있는 the position variables 뭐예요? 오형 수치들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비교적인 가능성이 높아요. 해석해 볼게요. 오형 수치들 그런데 기록된 어디서? 산업 지역들에서 기록된 오형 수치들이 were far worse than 보이죠 비교? 훨씬 더 심각하네요. 뭐보다? 오염 수치들보다. 그렇죠? 이거 나와야 되겠죠? 오염 수치들보다. 근데 어디서 측정된? 산업지역이 아니라 주민 거주지역이 되겠죠? 거주지역, 일반 주택지역에서 측정된 오염 수치들보다니까 도지 받을게요. 레벨스가 핵심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 데이노즈는 엄청 뭐다? 한 3초 문제 되죠? 3초 문제. 이거 몇 번부터? 다 했나? 다 했어요. 이건 한 거 없어. 같이 했어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때 선택할래, 데이노즈 선택할래 하는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전형부나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크게 세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관계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같은 거. 이거 공통 다 뭐냐면 후치 수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후치 수식이 있으면 정답은 대시랑 도즈를 선택해요. 해석을 푸는 게 아니라 뒤에 수식이 붙어 있으면 대도즈가 그냥 정답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who arranged that 관계대명사절이에요. 뒤에 수식이 있으니까 대도주 중에 도주 선택하는 거고 2번도 뒤에 보시면 that run gasoline 가솔린으로 운행되는 후치 수식이기 때문에 도주 선택하는 거고 여기도 만들어진 이라고 해서 뒤에서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어. 후치 수식이기 때문에 대선택하는 거고 마지막도 잘렸네. 크로스터디에 형용사절이 있지 수식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식으로 정답이나 똑같이 대도즈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기대명사로 와서 첫 번째 거 다 풀었나요? 3, 4, 5번? 4번, 4, 5번만. 자, 제기대명사 문제는 1, 2 형식을 물어보면 무조건 제기대명사가 정답이라고 했고 3형식은 해석해서 풀어야겠죠. 얘네는 3인칭. 얘는 3인칭이기 때문에 해석할게요. 탐은 비판했습니다. 마이크를. 일단 희가 2명 나왔죠. 뭐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탐이 마이크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믿었대요. 데디아라고. 탐이 비난하고 있었대요. 탐이 비난했죠. 누구를? 마이크를. 그러면 탐이 비난하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연락사. 마이크겠죠.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탐이랑 마이크는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럼 절대로 제기대명사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제기대명사 언제 쓰는 거라고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럼 다른 거니까 쓰면 안 돼요. 5번.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이건 정답이 그냥 나오죠? 제가 1, 2인칭은 무조건 이거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같은 대상일 수밖에 없다. myself, yourself, ourselves 같은 건 무조건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려가서 강조용법, 제기용법 볼 건데 이거 몇 번부터? 4번부터? 4번 볼게요. 자, 이 문장에 포함된 셀프 같은 제기대명사를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힘셀프. 이게 문장 성분을 표시해 보니까 그는 발견했다. 그 자신을. 발견하라는 타동사의 대상, 목적어 자리죠. 이걸 빼버리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이 불완전해져 버리죠. 이럴 경우는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 5번. 나는 주어 있고 wet 만났다. 누구를? 목적어. 그 감독을 만났대요. 그런데 뒤에 힘셀프 제기대명사가 보여. 내가 만난 게 감독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야. 바로 그 사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써놓은 거네요. 이거 없어도 어때요? 이거 없어도 문장은 완전하거든요. 이미 주어동사 목적어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6번. 우리는 주어 to prepare 준비시키다 타동사입니다. 뒤에 대상 필요하죠? 누가 나왔나요? 우리 자신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 목적어예요. 이거 빼버리면 문장 불완전해버리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안 남으니까요. 그럼 얘는 제기용법이 맞고요. 7번. 그 과학자는 주어 완성했다, 완료했다 동사. 이것도 뭐뭐를 완료하다니까 타동사 맞지? 그냥 목적어 다른 거 나왔네 일단. 그 실험을 완료했대요. 누가요? 그 자신이요. 바로 그가. 아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앞에 있던 과학자밖에 없지. 앞에 이미 썼는데 왜 썼어? 주어 강조하려고. 주어 강조하려고. 그럼 이거 빼볼까? 빼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빼도 문장은 완전해. 그럴 때 얘를 강조용법이라고 한다. 마지막 8번. 선생님은 주어 나왔지. 그리고 동사가 있는데 뭐야 사이에 껴있어. 아까처럼 주어 강조하는 거구나. 이거 빼도 문장은 당연히 완전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강조용법이고요. 그리고 이어동사는 아까 태어가 와서 바로 설명을 했고 지금 영상 다 들어있어. 보시면 되고 여기 진도 나가고 나서 또 과제 풀이한 거예요. 이제 여기로 와서 문제 또 같이 풀게요. 자, 1번 이제 제가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냐 하면 상상하는 사람들이야. 뭘 상상하냐? 여기 아니지 아예. Not forgiving someone이다.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야. 막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겠지. 그러면 막 미워하는데 당연히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않냐? 한 번 더 설명. Has wronged 딱 이러는 거야. wrong이야 잘못한 사람이야. 잘못한 사람. 뭐뭐에게 죄를 저지르다.
그럼 이 사람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걸 상상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주어는 someone이란 말이에요. 여기 someone이 있는 거야 원래.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은 누군가 자신입니까? 아니죠.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죠.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someone이 wronged 했고 앞에 있는 people을 하는 거야. 즉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니까 제기대명사 당연히 안 되거니와 복수명사니까 됨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상상을 하게 되면 뭘 보여주냐면 되게 부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대요. 혈압도 막 불균형적이어지고 근육 긴장도 막 이렇게 팽팽해지고 또 이민은 면역이라는 뜻이죠. 면역 반응 또한 안 좋아진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시사하는 게 뭐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이야, 부정적인 영향이야? 부정적인 영향이죠. 누군가 미워하는 건 제가 한 10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미워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자, 2번 이제 시켜볼게요. 자, 태영양 정답 일단 뭐로 선택했어요? 대열 좋아. 그러면 그들 의해요? 사람인가요? 얘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맨 앞에? many amateurs? 좋아요. 아, 근데 얘는 보니까 대상이 사람이 다 복수다, 그치? 단수가 없네요. 좋아요. 정답은 얘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은 제가 할게요. 많은 아마추어들이 획득했대요. 무엇을요? 자, 이거 뭐냐 하면 정리 잠깐 할게요. 삶을 획득한 게 아니라 우리 저것보다 더 기본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make a living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얘가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다.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make 대신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gain이라는 말을 써서 둘 다 생계를 유지하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마추어들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했고 뭐로써 유지했냐면 페이드니까 돈을 지불받는 거죠. 돈을 받는 전문가로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아세요? 프로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마추어는 대가로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해요. 길에서 버스킹 하는 친구도 있죠. 그 사람들은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왜? 버스킹 한다고 돈을 받지 않죠. 근데 연예인들, 아이돌들 공연하면 돈 몇천 몇억씩 받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런 아마추어들이 일단 생계를 유지할 때는 돈을 받고 일을 한대요. 원래 본인 일이 있겠죠. 한 어떤 분야에서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버스킹 길에서 하는 사람들 생계 유지해야 되지. 그럼 그 사람들 뭐 하겠니? 따로 직업이 있겠지, 그치? 그 직업은 전문가야. 돈을 받으니까. 하지만 만들었다? 뭘 만들었냐면 그 사람들, 아마추어들의 가장 큰 어떤 기업을 만들어냈대. 어디에? 어떤 우리 역사에서는 아마추어로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유관순을 한번 생각해볼까? 유관순이가 직업이 시위대장이에요? 아니죠. 노동조합 아니죠. 그 언니는 직업이 뭐였을까? 학생이었지 않나요? 그쵸? 그럼 그 언니는 원래 직업은 학생으로 공부하고 뭐 직업 얻어서 돈을 벌어 살았을 거야. 그렇게 한 분야, 즉 학생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취직을 하겠죠. 그거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추어적 행동을 뭐라는 거예요? 그 3일 만세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직업으로서가 아니었잖아. 이 언니가 생계가 아닌 그냥 아마추어로서 뭐 모르는 하나의 소녀로서 했던 이 운동 이게 어땠습니까? 우리 역사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죠. 그런 의미를 갖네요. 내가 원래 돈 벌려고 하는 행동 말고 내가 우연찮게 했던 그런 행동이 우리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3번 이사의 정답은 누구? 디스? 뭐 가리키는 건데? 앞에 누구?
커플이면 이건 남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데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뭔지. 자, 일단 컨센트가 뭐야? 컨센트는 동의 또는 합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 parental guardians. guardian은 보호자라는 뜻이죠.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의 동의가 seem desirable. desirable 하면 바람직한이라는 뜻이죠. 바람직해 보였다. 맥락은 없어요, 지금. 보호자가 동의를 했어야 되나 봐. 자, 하지만 그 커플은, 그 남녀는, 근데 이게 누구냐면 who freely exchanged bows예요. bow가 뭐예요? 맹세라는 뜻이 있죠? 맹세를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할 때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검은머리가 팥뿌리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서약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렇게 자유롭게 서약을 나눈 그 커플은 임팩트, 사실은 did not need예요. 필요하지 않았대요. 지금 맥락상 이 마음대로 결혼한 커플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았던 필요의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필요했대. 누구로부터 했어요? 여기가 완전 절대적 단서입니다. 그들 중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 앞문장에 그 누구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보호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앞문장 더 앞에 있었어요. 부모님과 보호자가 원래 뭘 해주는 게 바람직했다고? 동의.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보호자들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컨센트를 받아오면 단수명사니까 디스를 써야겠죠. 좀 어려워요. 이건 해석이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 문장이라. 대명사 문제는 그래서 접근은 간단하지만 해석에 기반하는 거라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좀 넘어갔습니까? yourself? 너의 것 했어요.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기대명사 아니지만 해봐야 되겠네요. 응? 만약에 당신이 운전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자동차를 그리고 발견한다면 병렬부죠. 뭐를 발견하냐면 너나 이거 너의 것이니까 뭐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태영아? 맞아, 그쵸? 너의 차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게 in unsafe spots are blocking traffic이야. 교통을 막고 있거나 부적절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건 자동차가 당연히 맞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your car를 받음으로 yours라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30몇 문제였어? 와, 이거 천연 걸리겠다. 좀 속성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서. 근데 나도 이거 다 모르는 거라 다 읽어봐야 돼. 자, 5번은 선택지인데 이렇게 애매했죠. 이렇게 밑줄이 바로 뒤에 거예요, 얘들. 이게 교재가 약간 오류가 있잖아. 그럴 때는 항상 번호 바로 뒤에 있는 이렇게 단어의 밑줄이 거져 있는 겁니다. there. 그러면 물에서 달걀 2개를 가져가서 아라는 만들었습니다. 하늘을요. 달걀 하나로부터요. 아라는 뭡니까? 약간 신 같은 건가 봐요. 달걀을 넣어서 하늘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리기는 얘는 또 다른 신인가 봐요. 얘는 만들었대요. The earth, 땅을 만들었대요. 뭐로부터? 디아가. 자, 이거 나올 수 있어, 있지. 숫자 2 나왔으니까 원 나왔고 디아가 나오는 거 맞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이리기가 땅을 쥐어짜서 그것을 적절한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그거 뭔데요? 쥐어짠 지구 얘기하는 거죠. 땅을 쥐어짜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었을 때 산이랑 강이랑 나타났대요. 산이랑 강들이 나타났대요. 어디에? 표면에요. 지금 쥐어짜서 나타난 거 어디 표면입니까? 지구 표면이잖아요.
땅 표면이잖아요. 땅 단수 명사죠. 그래서 여긴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it라고 써야 됩니다. 6번은 방금 설명했던 자리라서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다시 풀어오세요. 이어동사 목적어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정답만 좀 풀어볼게요. 일단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만 좀 풀어볼게요. 6번부터 정답 시작. 7번부터 once, 8번에 5번, 9번에 it, 10번에 5번, 11번에 이것도 이어동사입니다. 다음에 다시 부를게요. 11번 this, 13번 once, 14번 them, 15번 it, 16번 it, 17번 it, 18번 one, 19번 there를 it로 바꿔야 돼요. 20번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원도 대명사입니다. 참고로 21번 there, 22번 his, 23번 it, 24번 his, 25번 there를 it로 바꿔야 돼요. 26번 it is, 27번 yourself, 28번 that, 29번 them, 30번 5번, 31 끝. 좋아요. 16번에 it가 어떤 it냐? 그것의 하는 어퍼스리 없는 데스 없는 거야, 없는 거. 제가 저번 시간 좀 그래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린다고 길게 했는데 지금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질문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까? 여기 수일치를 조금만 나갈 겁니다. 조금만 수일치 나가고 나서 요약론 접근법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주어 동사 수일치 파트로 가보자. 자, 이 앞에까지 우리 뭐 배웠습니까? 명사 자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어떤 게 복수고 아니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부정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볼 거예요. 주어동 수일치가 무슨 말입니까? 고의 뒤에 is 쓸래, 알 쓸래 하고 물어보는 문제.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를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 이게 수일치 문제죠. 주어라는 건 가장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이것도 표시가 돼 있어. 다시 있지. 주어 어디 있나요? 문장 맨 앞에 있죠. 대신에 아무거나 주어 될 수 없고 어떤 품사 종류? 명사 종류, 그렇죠?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종류가 일반적인 주어가 되고요. 두 번째, 어디 뒤도 새로 문장이 시작하는 거잖아. 뭐 뒤? 주어의 위치는 접속사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 뒤에 이제 문장에 새로 절이 등장하잖아. 그래서 접사 뒤에 있는 명사 종류도 주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위치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명사 종류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형용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또는 부사구 또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전명구 같은 건 전부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는 명사, 류.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도 명사 만들 수 있었을 때요. 뭐 붙이면? 뭐뭐한 사람들 하려면 뭐 붙이면 됐잖아. 부자들 어떻게 했지? 리치 앞에? 맞아,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자, 이제 이 일반적인 주어의 위치를 전제로 각각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일치 패턴이 뭐냐면 투부정사가 싹 사이에 껴서 야, 나 주어지롱 하고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럼 얘는 절대 주어가 안 되죠. 얘는 뭐예요? 백방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어가 절대될 수 없어.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하자 이거야. 예제 볼게요. 자, is를 선택하래. 근데 바로 앞에 보니까 cost가 있어. 주어구나 하고 싶은데 절대 하면 안 돼. 왜? 얘는 to reduce cost라고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 투부정사에 붙어 있죠. 이거 말고 앞에 명사가 떡하니 있잖아요. 문장 맨 앞에. 그럼 얘는 주어가 절대 될 수가 없고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동사는 앞에 있는 그 plan을 보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is가 됐고요. 자, 나머지 거 다 동일한 패턴이죠? 두 번째 것도 이벤트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게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취소하려는 결정이 주어가 되니까 결정에 맞춰서 동사는 is를 쓸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얘기를 해오세요. 두 번째 패턴 볼게요. 이번에는 안녕, 난 분사구야. 분사 누구요? ing나 pp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주어인 척 끼어드는 경우예요. 분사 역시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무시하고 역시 분사고 건너뛰어서 그 앞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를 해야겠죠. 예제 볼까요? 이스알 나왔습니다. 라이브러리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부터 분사로 시작해서 통째로 분사구에 묶이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까지 이 자체가 다 형용사 역할이고 결국 수식 대상 맨 앞에 있는 명사 학생들이 주어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라이브러리를 보지 말고 시춘7고 R을 써야겠죠. 두 번째 The entrance 입구인데 입구가 어떤다 뜻이 아니죠. 여기도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정명구에 파크까지 주차된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정명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자동차를 수식하고 있죠. 다 건너뛰고 입구에 주차된 자동차는 했으니까 자동차 주어 is 선택해야겠습니다. 뻔한 거죠. 다 뭐가 뻔한 거야?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주어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 그 얘기에 다 포함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길어지긴 하는데 형용사 절이 주어인 채 끼어들어요. 그러면 후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후나 위치나 막 백 같은 거 보이는데 이거 뒤에 이제 막 주어 동사 보인단 말이야. 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다 건너뛰고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관계사절이 통째로 얘네가 통째로 이렇게 수식하는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결국 얘도 거의 문장 맨 앞으로 가겠죠. 그 친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를요. 좀 그 밑에 볼게요. is 쓸래 알 쓸래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얘가 주어일 리가 없겠죠. 좀만 더 가보니까 뭐가고요? 후가고요. 그럼 이거 통째로 이렇게 묶여서 앞에 있는 누군가를 수식할 건데 얘는 뭐 볼 것도 없지. 앞에 있는 게 teacher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학이 뭐뭐다가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매우 엄격하십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teacher 주어로 받아서 이 선택하면 되고요. 2번도 딱 보니까 어제가 주어가 아니라 어제 빌려온 책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 books가 주어니까 R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도 나가 주어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후보인의 앞에 수식대사 그 학생이 주어니까 is 선택하면 되겠네. 자, 밑에 거는 과제. 단순한 패턴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자, 답. 전명구. 아까 절대 전명구 주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치사가 주어인 척 껴드는 경우도 전치사 구를 통째로 뺄 겁니다. 그래서 전명구 빼고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진짜 주어가 또 되겠죠. 자, 이건 애기들이 해주세요. 자,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전명구 소괄호 쳐줘. 전명구 소괄호 쳐주고 주어 밑에 S 표시해줘. 시작. 전명구 소괄호 주어의 S. 전명구 소괄호 주어의 S. 전명구 소괄호 주어의 S. 그러면 답까지 내가
주어가 개라서 is are, 주어가 개라서 looks look, 주어가 개라서 is are. 확인할게요. 첫 번째, to 전치사 뒤에 the doors 전명구 앞에 주어 the key is. of 전치사 뒤에 명사 전명구 앞에 있는 명사 주어 price 정답 looks. of 전치사 뒤에 명사 전명구 앞에 주어가 복수 명사라서 are 정답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패턴이요. 이번에는 동격 콤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동격 콤마나 삽입구가 어쨌든 콤마거든요. 콤마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주어인처 끼어드는 경우 콤마 사인 역시 설명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요? 그 콤마 앞에 있는 명사에 역시 수일치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세 문장 다 보면 어떤 거든 간에 지금 콤마 보이죠? 이러면 해석도 필요 없고 일단 다 지우는 거예요. 그냥 다 지우는 거예요. 수일치 문제에선 적어도. 왜? 얘는 주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럼 다 지워버리면 역시 똑같죠. 패턴은 문장 외나 명사가 주어가 되는구나. 다 문장 외나 명사가 지금 주어인 상태입니다. My brother is, the manager is, the report is가 다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문법은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이어서 지난 시간 밀린 명사를 제가 해주느라고 독해 유형 설명을 먼저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해줄게요. 그거 하고 밑줄도 목요일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거기서 40번 문제에 해당하는 요약을 완성하기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40번 요약을 완성은 2점짜리예요. 3점짜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어휘력만 갖고 있으면 잘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약문 완성 접근법 보겠습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요약문부터 꼼꼼하게 분석할 거고요. 그래서 A나 B에 들어갈 속성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거 문제 대충 풀어봐야 알겠지만 고1 거는 요약문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근데 고2, 고3들 특히 고3 되면 요약문이 요약문 같지가 않아요. 요약문 한 편의 글처럼 좀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약문 자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약문 속에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요약문만 제대로 분석하는 이 연습을 하면요. 엉뚱한 오답은 일단 가지치기, 소거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본문 안 보고 요약문 안에서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교육청 문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문의 빈칸의 관계를 판단한 다음에 지문 속에서 요약문의 관계와 동일한 부분을 찾아 그 표현의 유의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심지어는 때로의 경우 반대가 되는 말을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문의 속성에 따라 다르겠죠. 자, 연습 방법 방금 말한 것처럼 요약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글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약문을 통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요약문이 길어요. 이건 이제 고2 이후인데 길어서 이해가 어려울 때는요. 보통 요약문이 길어지는 건 접사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절이 이렇게 두 개씩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 따로 분리를 해서 문장을 따로 쪼개서 분석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약문 완성은요. 결국 지문에 있는 핵심 단어
A, B에 들어갈 그 단어에 유의어, 반의어를 잘 아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역시 1학년 때는 유의어, 반의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 3학년 되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단어 문제라고 거의 보셔도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를 찾아내는 일반적인 유형 및 단서의 위치 관계를 제가 패턴마다 그 종류의 지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요약문의 구성 패턴은 뭐냐면요. 그 글의 주인공이 있죠. 소재는 글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얘를 설명할 건데 얘가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 그래서 어떤 글의 소재에 대한 속성 두 가지를 나열하는 경우가 흔한 부분이에요. 보통 정답 위치는 둘 다 처음에는 소개만 하고 뒤로 갈수록 특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A, B는 거의 중후반 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 이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A와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찾을 거다. 가장 먼저 뭐 한다? 자, 요약문을 꼼꼼하게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experience가 경험하다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니까 뭐뭐하는 것을 하고 해석할게요. 경험하는 것은 뭐를? 피지컬? 이거 신체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잖아요. 신체나 물리적인 웜스니까 따뜻한 거니까 뭐 온기, 따뜻한 이렇게 적을까요? 그리고 지금 A에 들어갈 자리를 봤더니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를 찾는 거야. 그러면 그 동사의 대상이 누구였어? 신체 물리적인 온기를 내가 경험했어. 뭔가 따뜻한 걸 내가 느꼈나 봐. 그걸 경험하면 interpersonal warmth. 인터는 뭐뭐 간, 뭐뭐 사이라는 뜻이었죠. 이건 개인이죠. 그럼 개인 사이가 뭐예요? 합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 걸 대인간이라고 하잖아. 대인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어떻게 할까요? 인데 들어갈 단어를 넣어볼게요. 프로모트는 뭐예요? 장려하다라는 뜻이죠. 장려한다 또는 뭐 촉진시킨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내가 신체적인 물리적인 온기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온기를 같이 느끼게 될까? 플러스,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고 어펙트는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게 너무 막연하죠. 온기가 대인관계 온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이건 최소화하다죠. 그러면 내가 무언가가 따뜻하고 느끼면 다른 사람은 따뜻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팁 하나. 여러분 선택지가 이렇게 프로모트 2개, 미니마이즈 2개면 어펙트는 정답일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두 개 선택지에서 고르시거나 3개, 2개면 보통 3개짜리에서 정답이 골라집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다면 일단 그 정도의 선입견을 갖고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문장이 뭔 내용이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랬더라? 독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줄게. 콤마 위치라고 되어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문장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만약에 콤마 뒤에 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앞에 막 뭐라고 설명하고 사람이 나왔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하고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나와요?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얘들아, 부연 설명은 역접이야, 순접이야? 상준이는 성격이 참 좋아. 그리고 상준이는 참 자기 것만 챙겨. 이렇게 안 나오겠죠. 참 좋다고 했으면 뒤에 그래서 상준이는 그래 그리고 그 상준이는 먹을 게 있으면 항상 나눠 먹어. 그러니까 이 부연 설명은 뭐예요? 순접이에요. 순접이라는 게 뭐야? 앞에 내용이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고 앞에 내용이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야. 뒤집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콤마 위치나 콤마 부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갑니다. 반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일어나는데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뭘 하는 거였나요? 물리적인 온기를 경험하는 것이 갖는 특성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물리적 온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특성.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 온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을 거고, 이 온기를 따뜻하게 만들지 아니면 차갑게 만들지,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를 찾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야. 근데 그 방식은 B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플렉서블은 유연한 방식이야. 오토매틱은 자동 또는 무의식적인이라는 뜻이죠.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고, inconsistent는 consistent의 반대말로서 일관성 없는입니다. obvious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이고, rapid는 빠른이잖아요. 이건 되게 상식적으로 사실 내가 뭔가를 따뜻하게 느끼면 사람도 이렇게 보통 우리 전도된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올라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문만에 위치해 있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뭘 찾아야 됩니까? 이 대상을 받는 동사를 찾아갈 거예요. 이 표현. 대인간의 따뜻함이라는 말 앞에 동사가 뭐가 있나 찾을게요. 그러니까 무작정 해석이 아니라 모양부터 찾아가서 해석하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interpersonal warmth 보이죠? 자, 여기도 interpersonal warmth였죠? 그럼 이 앞에 들어갈 동사는 이 문장에 있는 동사와 같아야 되겠네요. 이 문장 앞에 동사 볼게요. increase 돼 있습니다. activate는 activation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대인 간의 온기 느낌의 활성화를 뭐 한다고 돼 있어? 증가시켰다고 돼 있지. 그러면 interpersonal warmth가 promote 돼야 되는 거야? minimize 돼야 되는 거야? promote는 촉진시키다야. minimize는 감소, 최소화시키다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increase랑 같은 걸 찾아야죠. 누가 아무도 안 말해줄 거야? promote가 되겠죠? 대인 온기를 촉진. 프로모트라는 말과 increase라는 말을 유효해야 돼. 유효가 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얘랑 똑같은 말 뭐도 가능하겠니? increase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장려하고 촉진하는 건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장려, 증가, 촉진 다 같은 말. 졸리지 지금? 졸려. 좀만 참아. 거의 끝났어. 그래서 A 자리에는 같은 대상 목적어가 보였기 때문에 같은 대상 동사를 찾았고 얘랑 같은 단어가 프로모트이기 때문에 프로모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B로 가볼까요? 자, B는 방식이란 말을 수식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방식 찾을게. 방식 찾았어. 어디 있니? 내가 그래서 의학 문제는 어휘 문제라고 했지? 매너가 뭐야? 매너가 방식이야. 매너는 태도가 아니야. manner. 매너가 방식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저 남자 매너 좋다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manners라고 써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절, 예의, 태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ay랑 매너가 같기 때문에 매너, way가 같으면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럼 얘랑 유의를 찾아야 돼. 그럼 unintentionally 뭐예요? unintentional은 intentional의 반대말이야. intentional은 의도적이냐. 그러면 의도하지 않으냐. 의도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랑 같은 거예요? 무의식적인이란 말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무의식적인에 해당하는 단어. 유연하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나요? 요약 문제는요, 그냥 처음부터 해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약문을 분석한 다음에 요약문에 있는 빈 칸 앞뒤에 있는 그 대상과 같은 부분을 찾아서 그 위치에 들어갈 단어를 같은 단어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밖에 안 남았네? 자, 여기도 글의 종류만 다를 뿐인데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졸려하셔서 요 설명은 일단 요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졸려? 괜찮아? 괜찮아? 졸려? 그래서 그 독해 과제는 그 목요일날 같이 채점을 할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작 좀 해볼래요? 영작을 제가 새로 드렸어요. 여러분 특수부문을 이제 들어가 될 것 같아서 특수부문이랑 병행을 할 거고요. 아니다 그만하자. 3분 남았는데 이걸 하기도 그렇고 너희 너무 힘들어.